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 오늘 다시 열립니다. 재판부가 이번엔 반드시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의 의견 진술을 예고해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은 특검 구형량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주에 결심 공판 때는 9시 20분에 시작을 했고 오늘은 9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제 서증 조사가 먼저 진행이 될 텐데요. 예. 이 서증 조사라는 게 이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제출했던 증거가 있고 그 증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 같이 보면서 이게 어떤 취지로 제출한 증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절차가 있고요. 네. 그 서증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특검 측에서 이 구형량을 정했는데 그 구형량을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그래서 왜 이 구형량이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설명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형을 하는 절차가 있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머지 피고인 7명이 이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 진술에 최소 6시간가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차례로 이뤄지면 오늘도 좀 재판이 밤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번 지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그 재판이 끝나는 시간 고려를 하면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자정이 넘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그 이번 기일에는 반드시 뭐 종결을 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좀 피력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나 늦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재판장 입장에서 소송 지휘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조금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시간이 조금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그래도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8시간 넘게 시간을 썼는데 그게 그 서중 조사와 관련해서 그 서류를 계속 읽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윤 전 대통령 측도 6시간 넘게 걸린다고 그 미리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그 절차를 거치는 걸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시간을 확보를 해주고 예.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뭐 절차적인 뭐 형평성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부분도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서정 조사를 할 때 이제 시간이 장시간 소요가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미리 지금 6시간 이상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을 봤을 때는 예. 아마 김용현 전 장관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아마 그 부분도 재판부가 조금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그렇고 오늘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그렇게 시간을 길게 이른바 침대 변론식으로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실익이 있어요? 사실 이제 재판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냐 부인하냐 그 입장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후에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재판을 이 서증조사라는 명목 하에 이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한다면 양형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제 그렇게 서증조사를 오래 끌었던 것을 봤을 때는 뭐 조심스럽지만 이게 뭐 재판에 있어서 유무죄 여부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게 재판 자체가 이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지층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던 것도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혹시나 이 재판이 만약에 이제 뭐 이번 기일에도 만약에 이제 재판이 좀 지연이 돼서 다음에 한 기일 더 잡힌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2월에 이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조금 이제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좀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물론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뭐 희박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판단 그다음에 이제 뭐 선고 가능성이 조금
뭐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조금 서중 조사를 좀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판부가 오늘 결심을 마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연 전략이 이어질 경우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좀 실질적으로 소송 지휘권 행사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일반 재판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재판 절차에서는 소송 지휘를 거의 대부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서중조사 사실 지금 재판 과정이 너무나 이제 오래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서중조사를 뒤에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서중조사라는 명목하에 변론을 한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예상을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마 이제 사건 자체가 조금 뭐 중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의 파장을 고려해서 뭐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서중조사 시간을 좀 할애를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6시간을 넘어서서 과하게 조금 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으면 그리고 이제 서중조사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이제 꼼수 같은 게 보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지기현 재판부 입장에서 저번 기일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측에서 이렇게 지연시키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조금 더 소송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쪽으로 가서 적어도 오늘 기일에는 종결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피고인 8명에 대해서 구형량이 나오는데 가장 주목되는 게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입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고 그 특검 측에서는 무기금고는 제외하고 2가지 경우의 수만 놓고 보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이 형량을 가릴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제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계엄군과 그다음 경찰이 국회를 봉쇄를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계엄을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이제 선포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 국민들이 봤다시피 이제 국회를 봉쇄를 하고 선관위를 침탈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뭔가 국헌문란의 목적, 즉 내란 우두머리죄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아가서 지금 이제 재판에 결국 이제 임하는 태도도 보게 되는데 예. 뭐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최초에 이제 불응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봤을 때는 최초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초기에 진행됐을 때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미친 그 파장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후퇴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상징적인 의미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조심스럽지만 아마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사형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뭔가 이제 뭐 야당이 이제 입법 폭주를 지금 알리고 싶었다 이런 이제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예. 사실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경고성 이 계엄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게 어쨌든 이 방법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비상계엄을 선택을 했다라는 게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게 경고성 계엄이 맞는지 그 쟁점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특검의 구형이 향후에 선고는 물론이고 다른 계엄 관련 재판들에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텐데 관련 재판들에는 좀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본류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피고인들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줄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정점에 있는 사람의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이 정해지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 이외의 단순 가담자들도 줄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층적으로 그 구형량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이 구형이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떻게 이제 선고가 되는지도 나중에 다른 관련 사건에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경민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짚어봤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그 지금 그 최대 구형 만약에 사형과 이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이 가석방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예, 사실은 뭐 전직 대통령의 그 뭐 선고형 양과 그다음에 이제 뭐 항소심에서 마지막 대법원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선고된 형량에 비춰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그게 감형의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1심에서 이게 사형이 선고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이제 재판을 해왔을 때 이 윤 전 대통령의 행동 자체,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행동 자체가 내란이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여부가 이제 결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보게 되는 결과라서 예, 그래서 이게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도 그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의미가 있고 예, 그것이 꼭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기징역하고 똑같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반인들한테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석방의 차이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상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은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